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영상에 이어서 페이세이프가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매출이 정체돼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특히 핀테크 섹터에 바라고 있는 기대의 성장률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분기마다 성장하고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요런 아름다운 그림을 바랄 수 있는데 페이세이프가 원래 고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에 특히 좀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가져와서 좀 실망 매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더 안 좋은 소식은 가이던스가 꽤 많이 내려갔습니다. 페이팔이 가이던스가 제가 기억하기로 2% 내려갔거든요. 근데 주가가 꽤 많이 내려왔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네. 가이던스가 내려간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꽤 안 좋은 부분인데, 뭐 매출이 안 좋았기도 했고,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기도 했고, 규제도 있고, 또 이걸 반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걸 인정한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안 좋은 게 겹쳐 있는 거고, 어제 실적 보고서 파일에 보면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월렛 부분에서 주요 유럽 시장에서 규제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영상에서 규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뤄볼 거고요. 일단 페이세이프가 유럽 시장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있다는 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은 소식이 분명히 맞고요. 물론 페이세이프는 앞으로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스크릴이나 네텔러 같은 서비스들이 뭐 암호화폐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될 수 있게 하는 파트너십, 여러 국가나 여러 서비스 산업군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좋은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조금 규제라는 측면에서 페이세이프가 매출이 하락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이 캐시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냥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고 사용처가 그래도 꽤 안정적인 곳들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이 캐시의 성장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케팅이 좀 회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모로 궤도에 올라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더불어서 본인들의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인정했는데요. 원래 부분에서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사업이 성장을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성장률이 이탈한 게 맞다 보니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재설정하고 성장의 길로 돌아서기 위해선 1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는 현재 원래 부분의 매출의 반전이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회복이나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아마 주가가 굉장히 급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긴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종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역시 규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유럽에서 원래 부분에서 대부분의 많은 퍼센트가 독일과 네덜란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의 크기를 감안할 때 꽤 좋은 시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좋은 시장이지만 어쨌든 규제가 있는 게 맞다 보니까 우리는 오프라인 쪽에서 답을 찾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게이밍 시장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걸 시인한 셈이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밝히는 거라서. 단기적으로 역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규제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혹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조치들을 통해서 바꿔놓겠습니다. 일단은 독일과 네덜란드 두 개 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굳이 꼽아서 독일과 네덜란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라를 꼽아볼 텐데 독일을 먼저 보면 2021년 7월 1일부로 스포츠 베팅 가상 슬롯 머신 및 개인 운영자를 위한
규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규제가 네덜란드랑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한도액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월 1,000유로라고 하는데요. 페이세이프 입장에서는 페이세이프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월렛을 사용해서 이 온라인 도박 플랫폼들의 돈을 이체하고 충전해야 할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충전액이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게 어쨌든 페이세이프 입장에서 안 좋은 소식이고요. 혹시 이 규제를 받지 않는 곳들이 물론 있겠지만 불법이라는 거니까 양지화하는 과정에서 페이세이프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전과 같은 매출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소식이 맞고요. 가상 슬롯 머신 같은 경우는 게임당 규제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규제도 있고 게임당 규제도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더 빨리 소진되고 빨리 충전하고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좀 제한된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적극적인 광고가 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조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레이어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 거의 이렇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대한 규제인데요. 요거는 작년 말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 여기서 좀 추가할 내용은 베팅할 수 있는 총 양이 정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1,000유로 단일 베팅당 1,000유로 이상을 걸 수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금액의 제한이 분명히 있고요. 요거는 네덜란드인데요. 이번 주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온라인 도박 라이센스를 10개의 기업에게 제공을 했다는 건데 이게 10개라는 게 사실 많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온라인 도박을 양지화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스를 부여해서 양지로 끌어올리고 세금을 매기고 이런 방법을 하고자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애초에 이 개수가 너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제가 확실하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업체가 현재 불법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페이세이프가 어떤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네덜란드에서 어쨌든 금액의 규제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걸 양지화하는 과정에서의 유럽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규제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되었다 보니까 아마 인접 국가들도 자세히 보진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다 보니까 악재가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번 분기에 굉장히 폭락을 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서서히 매출이 줄어들 수 있고 실제로 줄어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 아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점유율이 이 아이게이밍 부분에서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매출 구조상.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막 합법화하고 있고 뭔가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활성화가 제가 볼 때 페이세이프가 주가를 좀 반등시킬 수 있는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